자, 이 문제 자체가 되게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 내가 물어보면은 여러분들이 대답을 제대로 못할 게 태반입니다. 많다는 얘기죠. 지금부터 자, 형광펜을 들고 그다음에 빨간 펜을 옆에다가 챙겨주신 다음에 계속해서 제 설명을 들어주셔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정답 찾기는 쉬워 어려워? 쉬운데 문제 풀고 나서 정리를 할 때 보면은 막상 이게 내가 제대로 이해한 건가 싶은 내용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찝찝한 게. 그걸 지금부터 제가 정리를 해드릴 거거든요. 형광펜 들고 첫 문단 첫 줄에 자, 세계관에다가 형광펜으로 색깔을 일단 하시고요. 화제 정리하시고 자, 화제가 세계관인데 이 작품에서 이 지문에서 세계관이 크기는 몇 개 나왔어요? 2개가 나왔잖아요. 2개. 찾아볼게요. 일단 무슨 이론이 나왔지? 이 문단 넘어갈게요. 자, 세계관 중에서 자, 실제로 나오죠. 이 문단 첫 줄에 실제론에다가 다시 한번 형광펜으로 색깔하겠습니다. 실제론. 자, 여기. 자, 비교상 써주시고 1번. 그 다음 계속해서 그 아래로 내려가시면은 실제론의 반대편에 있는 녀석이 누구라고요? 부정하는 녀석이 등장하죠. 반실제론이라고 나옵니다. 반실제론에다가 형광펜으로 색깔 2번. 그 다음 둘의 차이점에 해당되는 거 독립적 색깔 하시고 차이점의 차이를 한번 써보시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뭐에 의존한다 라고 할 때 의존. 자, 이렇게 색깔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존하지 않고는 자, 인식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얘가 차이점이 되겠어요. 자, 오른쪽에 써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독립의존이라고 하는 것만 염두에 두시면은 독립의존 이것만 염두에 두시면은 문제 풀이하는데 이상은 없겠죠. 자, 기준이 뭐냐면 정신하고 무엇과의 사이? 세계와의 사이. 정신과 세계의 사이를 관계를 2개 단어로 그냥 정리하는 거죠. 그렇죠? 정신과 세계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보는 건지 아니면 의존한다라고 보는 건지. 그렇죠? 독립한다라고 보면 실제야 반실제야? 실제론이고요. 그 다음에는 의존한다 그러면은 반실제론이다. 요것만 딱 기억하시면 문제풀이 자체가 너무 쉽죠. 그래서 37번 봐보세요. 37번 같은 경우는 기억의 감각 경험으로 구성. 자, 형광펜으로 색깔. 그러니까 감각 경험으로 구성 색깔 해보세요. 그러면 감각에 의존한다는 거야, 독립되어 있다는 거야? 이걸로 구성된다고 했으니까 의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정신이라고 하는 것에다가 자, 감각 넣을 수 있어 없어? 있죠. 지각 넣을 수 있어 없어? 있죠. 그죠? 이걸 같은 편으로 놓고 보시면은 의존한다 하지 않는다. 의존한다는 거죠. 의존. 그죠? 니은 보세요. 지각된다. 자, 형광펜으로 색깔 딱 해보시고 지각된다. 존재한다는 거는 지각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각하는 것에 지각에 의존하는 거야, 의존하지 않는 거야? 의존한다가 되는 거잖아요. 의존이라고 또 써보시고. 그러니까 존재한다는 건 지각된다를 의미한다. 무슨 말이에요? 그 지각에 의존한다는 거잖아요. 감각에 의해 구성된다. 무슨 말이야? 감각에 의존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억하고 니은은 의존한다야, 독립돼 있다야? 의존한다인 거죠. 전부 반실제론이야. 그러니까 버클리에 해당하는 주장이 기억 니은인 거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문제 풀이할 때 독립의존 요 카테고리로만 보면은 간단하게 정답이 1번인 건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부터 잘 들어야 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승현아. 이거 맞았지? 이건 어렵지 않아요. 이 문제 풀이와 무관하게 지금부터 내가 질문을 할 거예요. 몇 문단이냐면 1, 2, 3 문단 번호 다 붙였지. 3문단 내려가가지고요. 3문단에서 자, 네 번째 문장 그러나로 시작되는 곳으로 찾아가 볼게요. 3문단에서 네 번째 문장 그러나로 시작하는 그 문장으로 가셔서 형광펜으로 색깔을 해볼게요. 자, 얘는 지금 뭐라고 했냐면 쭉 밑으로 내려가시면은 그러나 버클리를 비롯한 반실제론자들이 반실제론자들이 부정한 것은 세계가 정신과 독립하여 그 자체로 존재한다는 신념. 자, 이렇게 이제 한번 색깔 해볼게요. 신념이다까지. 못 찾겠으면은 그래도 못 찾겠다. 숫자로 써놓을 테니까 3문단 네 번째 문장을 찾으세요. 이게 뭔 소린지 못 알아먹겠다 하는 친구들이 매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반실제론자들이 부정한 게 세계가 정신과 독립하여 그 자체로 존재한다는 신념이다 라는 말이 정확하게 납득이 잘 안 되는 거야. 이 그림으로 나타내면은 앞에서 그 버클리를
버클리 생각을 반박하려는 사람이 뻥 하고 돌을 찬 거야. 그래서 돌이 이렇게 산 너머로 넘어가서 더 이상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는 상태가 됐다 이거거든요. 버클리를 비판하고 싶었던 사람은 감각을 해 못해. 감각을 못하니까 그러면은 돌은 존재해? 존재하지 않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야? 라고 반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감각되지 않는다고 해서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생각이 틀린 거야 라고 반박을 했다고. 성공했다고 좋아했다 이 말이에요. 이해돼요? 근데 이 논증 방식이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근거를 뭐라고 했냐면 그 사람들이 부정한 것은, 그러니까 반실제론자들이 부정한 것은, 버클리가 부정한 건 세계가 정신과 독립하여 그 자체로 존재한다는 신념을 부정한 거다 그랬거든요.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야. 모르겠는데? 이런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여기 써볼게요 한번. 세계가 정신과 독립하여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 정신 앞에다가 주관적이란 말을 일단 써 넣으시고요. 주관적이란 말을 써 넣으시고 지금 오른쪽에 적는 걸 따라 적도록 할 겁니다. 아셨죠?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1등급이 되게 도와주는 겁니다. 확실한 2등급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식이에요. 칠판에다가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씁니다. 세계의 구성이라고 써볼게요. 세계의 구성은 이라고 써보시고요. 이 문단 마지막 문장에 나와 있는 거를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 문단 마지막 문장에 나와 있는 거를 여기다가 써본 거예요. 세계의 구성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랬어요? 주관적, 객관적? 주관적 속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구성되어 있다. 이런 문장이 나오거든요. 이걸 그대로 한번 써보는 거야. 세계는 구성되어 있다. 어떻게? 주관적 속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써볼게요. 인간의 인식은 써볼게요. 인간의 인식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야? 감각,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야. 그게 어디에 나왔냐면은 여기 이 문단의 5번째 문장인데요. 이 문단 5번째 문장을 염두에 두고 쓰는 거야 지금. 인간의 인식은 주관적 감각에 의해서 가능해진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잘 보세요. 잘 따라가 보세요. 그러니까 세계 자체가 주관적이기 때문에 인간 자체의 인식 또한 뭐라고요? 주관적으로 가능해진다 이런 뜻인데 이걸 문장으로 풀어 써볼 테니까 그대로 따라 적어 보세요. 인간이 인식하는 세계는 그대로 써볼게요. 인간이 그대로 써봐. 인간이 인식하는 세계는 주관적 속성을 지님으로 그대로 써볼게. 주관적 속성을 지니기 때문에 자 마지막으로 주관적 감각을 통해서만 감각을 통해서만 존재한다. 여기까지 한번 따라서 적어볼게요. 이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문제 정답은 맞췄는데 나중에 틀릴 수 있어요. 지금은 맞췄을지 모르는데 나중에 틀릴 수 있어요. 그대로 한번 써보시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해한 것을 이렇게 정리하는 게 필요해요. 평상시에. 네? 오답 정리만 열심히 한다고 독서 성적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지. 착각이야. 오답 정리만 열심히 하면 최대한 오를 수 있는 게 3등급이야. 응? 근데 오답 정리 이상의 이런 걸 하면 이제 1등급이 될 수도 있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불안한 3등급에 머물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해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인간이 인식하는 세계 자체는 어떤 속성? 주관적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관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를 인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주관적인 방법을 써야겠죠. 주관적인 방법을. 어? 대상이 주관적인 녀석이기 때문에 내가 방법 자체를 주관적인 방법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돼요? 논리적 구조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뭐뭐를 통해서만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존재한다. 어디 안에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인식 안에서 존재한다는 거거든요. 인식 안에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세계의 존재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사람의 머리 있죠. 인간의 인식 안에서 느끼는 바 세계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있는 세계는 말이야 이렇게 존재해 라고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버클리를 반박하려고 했던 사람은 그냥 돌 뻥 차가지고 야 돌 내가 차서 이제 안 보이지. 야 감각하지 못하면은 세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더 이상 눈으로 감각하지 못하는 돌은 존재하지 않냐? 버클리? 바보야? 그러니까 버클리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야 내가 언제 눈앞에 있는 돌 얘기했어? 네 머릿속에 있는 돌 얘기했어 난 여태까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머릿속에 있는 돌은 뭘 통해서만 존재하게 되는 거야? 감각을 통해서만. 감각을 사용해야 그 감각을 통해서 돌이라고 머릿속에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 인식의 문제인 거거든요. 이거는. 이해돼요? 그렇게 이해가 될 때까지 졸라 반복해서 읽어야 돼. 이 지문. 다시 이제 지문으로 올라가 봐. 예를 들면은 여기야. 또 형광펜 들고 한번 색깔을 해볼게. 결론은 그러니까 이 문단에 아까 우리 형광펜으로 아마 색깔을 했을 거야. 내가 이 문단 5문장 얘기했잖아. 여기가 그에 따르면 이라고 시작하는 문장이거든. 보이니? 그에 따르면 우리가 감각 경험에 의존하지 않고는 세계를 인식할 수 없다고 한다. 색깔. 이 문장을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칠판에다 음영 처리를 다시 한번 제가 했는데요. 이렇게 결국 그러니까 이 버클리는 세계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가 어떤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야? 실제 우리 머리 바깥에 눈앞에서 존재한다는 게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버리면은 버클리를 반박했다고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의 심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머릿속에 존재하지 않으면 이걸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거야. 이 문장을 그대로 읽으시면 되는 거야. 이 문장을. 어? 그러니까 앞 문장하고 연결이 안 되는 거거든 지금. 이상하지? 유명한 반실제론자인 버클리는 세계의 독립적 존재를 부정한다라고 했지. 그치? 근데 갑자기 인식할 수 없다라는 문장이 있어 나오는 거야. 졸라 이상한 거야. 생뚱맞은 거야. 갑자기?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되냐? 아니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인식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로 넘어갔잖아. 그치? 그게 왜 그러냐면 버클리가 얘기하는 세계가 존재한다는 거는 머릿속에 존재한다는 거야. 인식하는 과정에서 머릿속에 존재하는 방식이 감각이라는 방법을 통해서만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렇게 해야만 발로 뻥 차가지고 버클리 비판 성공했다고 한 녀석을 스투피드라고 나무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반박에 성공해서 실패했어. 실패했지. 눈앞에 있는 돌이 아니라 머릿속에 있는 돌을 여태까지 설명했거든. 어떻게 하면 머릿속에 존재하게 되는가에 관한 얘기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말하면 인간의 세계에 대한 인식 가능성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인식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전개를 하시면은 되겠고요. 넘겨서 이제 38번부터 나와 있는 105페이지 있죠. 105페이지의 11번 지문을 지금부터 읽어볼게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어떻게 하면은 1등급을 지향하면서 여러분들이 헤쳐나갈 수 있는지를 중심에 두고 설명을 할 테니까 이미 풀었던 친구들은 지문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시고요. 제가 OX 문제 가져다 드릴 테니까 그것도 끝났다. 그럼 OX 문제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시계를 켜주세요. 자료 나갑니다. 뒤로 꼭 전달해 주시고요. 같은 줄에 속한 아이들에게만 뒤로 전달하면 되겠습니다. 뒤로 전달. 이게 오늘 시험 범위입니다. 시험 범위 해당되는 거 나가니까 전달 잘 해 주시고요. 뒤로 쭉 넘겨주세요. 근데 저희는 접시간 없이 바로 어? 접시간 없이 그냥 바로 보내고 시험. 그 점심시간에 연락 열심히 해야겠네요. 어떡해. 아니면은 이 두 번째 지문을
자, 간단하게 정리한 다음에 같이 공유한 시간을 조금이라도 갖도록 하든지 그렇게 합시다. 이미 문제가 축제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자, 문제 다 푼 사람은 지금 받은 프린트 OX 문제를 보는 게 신상에 좋을 것이야. 왜? 오늘 시험에 나오니까. 다 끝난 사람은 자, 시간이 더 필요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다 풀었니? 자, 그럼 확인할게. 이 지문은 답을 맞췄다고 좋아할 지문이 절대 아닙니다. 아셨죠? 자, 얘는 지문 속에 나와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해를 했는지 점검하는 게 필요한 지문이고요. 따라서 지금부터 체크하는 거를 일단 체크해 둔 다음 문제 40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0번. 첫 번째 문단에서 뒷부분 보시면은 칠판에 제가 띄워놨고요. 있는 그대로 색깔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작은 따옴표로 여러분들의 시선을 끌고 있는 개별자 수준의 인과 색깔. 같은 줄 끝에 집단 수준의 인과 색깔 딱 해볼게요. 그녀 색깔 했니? 이 둘 사이가 뭐죠? 지금 이것과 이것 사이의 관계가 화제입니다. 화제. 자, 화제 써두시고. 그럼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개연성, 필연성이 비교사항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걔네들은 차이점이에요. 개연성, 필연성은 차이점입니다. 둘 사이의 관계는요. 둘 사이의 관계는 연관이 돼 있다거나 아니라거나 독립돼 있다거나 아니라거나 이거거든요. 자, 그 두 관점이 비교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단의 마지막 문장으로 가볼게요. 여기 별개로라는 표현이 보일 겁니다. 이 문단 마지막 문장 별개로. 자, 형광펜으로 색깔 해볼게요. 안 보이면 칠판 보시고요. 이 문단 마지막 줄에 별개 색깔. 그럼 우리 배웠던 것 중에서 독립의존, 독립의존 가운데 뭐하고 비슷해? 다음 문단 첫 줄에 나와 있는 대로 독립하고 관련되는 거죠. 독립돼 있다, 별개다.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전체적으로 집단 전체 가운데에서 확실한 그 원인이라고 생각하더라도 그것에 해당되지 않는 특이한 케이스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선생님한테 국어를 배우면 다 1등급이 되는데 그 중에도 안 되는 애들이 가끔 있더라. 뭐 이런 거. 무슨 말 알겠죠? 특이한 케이스가 나올 수 있다. 두 번째, 그 비교쌍이라고 쓰는 거 여기다가. 별개로 본다, 독립적으로 본다, 비교쌍 1번이에요. 그런 관점이 있고요. 1번. 특이한 개별 자가 나올 수 있다. 전체적인 흐름을 거스르는 또라이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문단으로 내려가시면은 마지막 문단 첫 줄에 연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연관의 색깔. 자, 연관에다가 색깔 해주시고요. 마지막 문단 첫 줄 연관 색깔. 자, 얘가 비교쌍 2번이 되겠죠. 2번. 차이점을 볼 텐데 집단과 개인 사이의 관계가 연관돼 있다라는 거는 집단적인 차원의 원인이 개별적인 아이들에게 모두 다 두루두루 다 반드시 적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필연성이야 개연성이야? 집단적으로 옳으면 개별적으로도 옳다. 필연적이야 개연적이야? 필연적이야. 반드시 그렇게 된다고. 자, 그래서 필연성 한번 찾아볼게요. 필연성. 예, 그래서 필연성이라고 한 게 두 번째 줄 끝에 보면은 인과의 필연성 할 때 필연성에다가 색깔 딱 하시고 얘가 차이점이에요. 차이점. 차이라고 써보세요. 정리하면 연관돼 있다라고 보면 집단과 개인이 연관돼 있다라고 보면 반드시 어떻게 봐? 둘 사이의 관계가 필연적이다. 집단적 수준에서 오르면 개별자 수준에서도 옳게 된다. 반드시. 연관돼 있으니까 반드시 옳다죠. 그죠? 그럼 앞부분에 찾아서 차이점 색깔 해봐. 윗부분에. 연관이 아니라 독립돼 있다라고 하는 쪽에서는 필연적이야 개연적이야? 개연성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개연성. 그래서 이 문단 첫 줄에 개연적에다가 색깔. 이 문단 첫 줄에 이 문단 그 첫 줄 있죠. 첫 번째 줄에 개연성 있어. 개연적 색깔 해봐. 그러니까 집단과 개인이 독립돼 있기 때문에 집단이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은 개인이 나올 수 있는 거야. 되게 그러하다. 이거 암기하라 그랬지. 개연성 다른 말로 뭐라 그래? 확률적이다. 뭐라고요? 확률적이다. 확률 개념이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알겠죠? 그러니까 아닌 경우가 반드시 있다는 게 여기서는 중요해요. 아닌 경우도 있다. 이유에 해당되는 게 왜 개연적이냐라고 했더니 또 찾아볼 거야. 이 문단에 3문단 세 번째 줄. 3문단 세 번째 줄. 복잡성, 특이성이라는 표현 나와요. 3문단 세 번째 줄로 가볼게요. 3문단 세 번째 줄. 자, 이처럼이라고 시작하는 문단의 세 번째 줄이에요. 칠판에다가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끝에 복잡성과 특이성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다 이제 색깔 딱 해보시고요. 복잡하고요. 특이한 녀석이 있기 때문에 늘 그런 것만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그러할 수밖에 없고 독립적이라고 보는 입장에 뒷받침 큰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챙겨보시면 필수적인 요인이라고 하는 마지막 문단에 자 밑에서 세 번째 줄 가시면 필수적인 요인이라는 표현 나옵니다. 필수적인 요인. 자 여기다가 체크해 드릴게요. 필수적인 요인. 마지막 줄에서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이니? 여기다가 색깔 딱 해놔. 그러니까 아니 야 안 그런 놈도 또라이도 있어 또라이도 라고 얘기하니까 야 그래도 부정할 수 없는 필연적인 필수적인 요소 반드시 그렇게 되게 하는 요인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잖아. 아닌 경우도 있지만 반드시 그런 경우가 있잖아. 걔가 빠지면 안 되는 그런 요인이 있잖아 라고 이제 반박을 하는 거죠. 요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되겠고 40번 문제 가볼게요. 40번. 그러니까 그 전에 39번 보시면은 39번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비교쌍을 이렇게 둘 사이의 비교쌍으로 놓고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39번은 사실은 기억으로 푸셔야 돼요. 기억으로. 38번, 39번은 모두 일단 기억으로 푸셔야 되는데 특히 39번 기억으로 풀 수 있어요.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이 돼야 돼. 그러면 5번 선지의 개연성 색깔 해봐. 자, 39번의 5번 선지 개연성. 그럼 자동이지. 개연성이라고 하는 녀석이 자, 이 독립 쪽이야, 연관 쪽이야? 독립 쪽이기 때문에 독립이라는 말이 들어있으면 맞은 것이 되는 거거든요. 자, 있니 없니? 독립적인 것으로 본다.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지. 그러니까 지문을 읽을 때 이와 같이 비교쌍과 차이점을 발견해야겠다라고 읽으면 발견해야겠다라고 읽고 체크해 두면은 문제를 바로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기억으로. 알겠죠? 그러니까 일치 불일치 문제는 기억으로 최대한 푸시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런 케이스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자, 40번 문제에 가시면은 여기 나에서 그럼으로에다가 색깔 딱 해보세요. 나에서 그럼으로. 색깔 했니? 이제 40번 문제 넘어갔어. 보기 그럼으로 색깔 해봐. 이건 무슨 표지야? 결론이야, 전제야. 그럼으로 뒤에는 결론이라고 써보세요. 그럼으로 아래에다가 결론이라고 써보시고 위쪽에다가 그러면 밑줄 그어져 있는 이 A 자리에다가 써볼 거야. 전제야, 결론이야? 여기는 전제야. 이 문제의 핵심은 뭐예요? 그럼으로를 발견하는 거고요. 자, 형광펜으로 색깔했지. 그럼으로를 발견하는 거고요. 그럼으로를 포함하는 나는 결론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앞에 있는 빈자리인 A는 뭐야? 전제인 거죠. 색깔 저기 써봐. 전제라고. 그러니까 지금 나하고 여기 A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나에 있는 문장 사이의 관계는 전제와 결론 사이의 관계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따지고 보면 뭘 찾으라는 거야? 생략된 전제를 찾으시오라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장을 읽을 때나 문단을 읽을 때 전제와 결론으로 구분하여 읽는 연습이 이래서 필요한 거예요. 문제 나오는 거거든요. 알겠어요? 근데 이 문제는 사실 생각이 필요 없어요. 그대로 따라가시면 돼. 마지막 문단의 마지막 문장 가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뭐라고요? 자, 집단 수준 인과의 자 뒤에 필연성도 훼손되지 않는다 색깔 해봐. 필연성도 훼손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훼손되지 않는다라고 끝나 있잖아요. 이렇게 똑같이 여전히 훼손되지 않는다. 근데 표지가 그러므로야. 그러면 훼손되지 않는 조건에 해당되는 게 A에 들어가야 되겠네. 그죠? 그래서 이제 표지가 뭐라고 나왔어? 마지막 문단에 밑에서 세 번째 줄부터 색깔 해봐. 여전히부터. 여전히 스트레스가 병의 필수적 요인이라면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필수적 요인이라면이라고 했으니까 A 자리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필수적 요인이란 말이 들어가야 돼요. 그럼 이제 정답이 뭐 아니면 뭐야? 4번 아니면 5번이 되겠죠. 그죠? 4번에는 필수적 요인이라고 그대로 나왔지. 5번은 뭐야?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요인. 이게 필수적인 요인이라는 뜻이거든. 주어가 맞느냐만 따지면 돼. 그러면 좋은 씨앗에다가 동그라미. 4번 선지에 좋은 씨앗 동그라미. 5번 선지에는 병충해 방제와 적절한 물 공급 괄호 처리 딱 해봐. 그럼 어떤 게 필수적인 요인이라고 보는 걸까요? 아니 나를 봐봐. 나에 뭐라고 그랬어? 좋은 씨앗을 심는 것과 라고 한정을 해놨잖아요. 그럼 주어가 뭐가 나와야 돼? 당연히 이걸 뒷받침하는 전제에 들어갈 말이니까 좋은 씨앗을 심는 것은 했으니까 좋은 씨앗을 심는 것이라고 해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시작하는 맨 첫 문장이 또 하나의 근거가 되죠. 좋은 씨앗을 심는 것은 좋은 열매가 열리는 원인이다. 요거 한번 옆에다가 집단이라고 써보세요. 집단 수준의 인과를 나타내는 대전제거든요. 맨 위에 있는 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도 전에 이 전제와 결론 관계만 잘 따져서 지문 속에 대응만 시켜보시면 그대로 대응만 시켜보시면은 이 자리에 들어갈 말이 보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전제와 결론 사이의 관계였어요. 이해됐어요? 이게 문제풀이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앞으로 전제 결론 따지는 거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되겠고요. 자, 오늘 나간 OX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남는 거 있니? OX 문제 있어? 갖고 있어.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OX 문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OX 문제. 오늘 공부할 시간 안 주고 바로 본다면서요? 세상에. 그럼 이제 다음 주부터는 순서를 좀 바꿔야겠는데, 그치? 독서를 조금 일찍 해야겠다. 수요일에. 자, 그러면 봐보세요. 여러분 어디를 보시냐면 OX 문제 나와 있는 프린트에 10, 11, 12, 12번 지문 가겠습니다. 12번 지문. 12번 지문 보시는데 문제를 한번 읽어보세요. 쭉 읽어보시는데 남는 프린트 뒤에 있다고 그랬지? 스마트폰 줘볼래? 답을 띄워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뒷장 넘기는 수고로움을 겪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문단 왼쪽을 보시고 그리고 OX 문제를 먼저 보세요. 이렇게 바로 들어가 버릴게요. 쉬운 거라서 18세기까지는 고대 튀르크 문자로 새겨진 비문들이 세상에 본격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자, 1문단 첫 문장 읽어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문장 읽어보실게요. 자, 5야 X야? 화면에 띄워놨어요. 답은 5야 5 맞나요? 왜? 19세기 말에야 비로소 그랬으니까, 그죠? 그 이전까지는 알려지지 않았겠죠. 이해되나요? 5고요. 2번 갑니다. 1889년 야드린체프가 거기에서 발견된 두 개의 비석 중 하나는 한문으로만 새겨져 있었다. 자, 찾아볼게요. 왼쪽에 바로 나와 있죠? 자,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왜요? 한문으로만 된 게 아니고 퀼크 문자와 한자로 다 돼 있죠. 왜? 거기 하나의 앞면에는 한문으로 새겨져 있다라고 했고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그 퀼크 문자로 기록돼 있었는데 앞면에는 한자가 있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문으로만이 아니라 퀼크 문자와 한자로 이렇게 이제 돼야겠죠. 됐나요? 자, 세 번째 문제 갑니다. 고골 특근지비는 발견과 동시에 전문이 해독되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지문 속으로 가보세요. 자, 5야 X야? X 발견과 동시에가 아니라 뭐야? 발견 후 1년 뒤라고 봐야 되겠죠? 지문에 그대로 나와 있어. 자, 계속해서 내려갑니다. 쭉쭉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서 갈 거야. 4번 고골 특근지비가 발견되고 나서야 돌궐 유목민에 대한 중국 중심의 사료들로부터 독립된 기록을 얻게 되었다 라고 돼 있는데, 자, 4번입니다. 찾아보세요. 5야 X야? 5라고 말해야 되겠죠. 5라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누가 쓴 것만 있었어? 중국이 쓴 것만 있었거든. 중국이 쓴 것만. 이 비석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중국이 쓴 것만 있었기 때문에 중국이 쓴 것들로만 바탕으로 판단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부터는 뭐야? 거기서부터 자유로운 방식으로 그 돌궐 유목민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는 시점이 된 거죠. 자, 5번 가겠습니다. 돌궐 유목민에 대한 왜곡된 표현을 줄이기 위해 중국 중심의 사료들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말이 되냐? 돌궐 유목민에 대한 왜곡된 표현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중국 중심의 사료를 가급적 배제해야 되겠지. 이해되냐? 그렇잖아? 그래서 이것도 지금 5번 X 중국 중심의 사료들에 의존한 결과 돌궐 유목민에 대한 왜곡된 표현이 늘어나게 된 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 6번 가겠습니다. 왼쪽 지문이랑 비교하면서 봐. 고골 특근지비의 발견과 해독으로 인해 돌궐 유목민의 세계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 제고에다가 동그라미. 아이의 제야, 어이의 제야. 아이의 제지. 그럼 이제 다시 제야. 다시 생각한다는 얘기야. 거기다 써놔. 제고가 뭐라고? 다시 고려. 다시 생각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부정적 인식을 제고하는 거니까 이제 뭐가 되겠니? 긍정적 인식이라고 바꿔 말할 수 있겠지. 이해되냐?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중국 중심으로 이런 야만인들이라고 생각하다가 이제 돌궐인들은 야만적인 게 아니다라고 긍정적 인식을 하게 된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얘는 맞는 게 되겠고요. 7번 돌궐 유목민들과 고구려인들의 방위관념은 상이했다. 상이 동그라미. 상이가 뭐야? 서로 다르다. 서로 다르다. 같았어요? 달랐어요? 달랐죠. 왜요? 한쪽은 동서남북, 다른 쪽은 동남서북. 그죠? 지문 보이지? 오케이. 7번 돌궐 민족들 유목민 8번 설을 해가 지는 곳, 남을 해가 한가운데인 곳으로 표현한 것은 태양의 진행 방향을 동서남북으로 인식한 결과였다. 돌궐 민족들은 동서남북이 아니라 뭐로 인식했지? 동남서북으로 인식했죠? 앞쪽에 있는 게 돌궐 민족들의 인식이었으니까. 자, 10번 먼저 볼게요. 10번에 경직성에다가 동그라미. 10번에 경직성. 경직성이 무슨 말이냐면은 반대말이 뭐야? 유연성이야. 그러니까 경직성은 원칙에 집착하는 거야. 그치? 변화 동그라미 X, 변화 X. 알겠죠? 그게 이제 경직성의 뜻이야. 그래서 지문 속에 나와 있는 유연성 생각하시면은 틀린 거라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자, 오늘은 변수가 생겼기 때문에 자, 칠판 보시고요. 마지막 지문 같은 경우는 지금 복습할 시간을 안 준다고 하니까 체크를 그대로 하세요. 시험에 나오는 거 그냥 체크를 해. 칠판 봐. 슬기가 라고 시작하는 거 있지. 6번. 뒷장 넘겨봐, 뒷장. 뒷장 넘겨서 1, 2, 3, 4, 5 보지 말고 6, 7, 8, 9, 10만 보라는 얘기야. 6, 7, 8, 9, 10. 프린트 뒷장 넘겨서 6, 7, 8, 9, 10만 나오는 거야. 알겠지? 그것만 확인하시면 돼. 이 정도면은 공평하다고 할 수 있겠죠? 딴 쪽은 복습 시간 안 줬고 여기는 같이 그냥 보는 거고. 자, 점심 맛있게 드시고 다 마쳐야 돼. 알았지?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